자,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가 그냥 횡보로 패턴을 빼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는 패턴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파동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훅 부러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패턴이 계속 유효하죠. 결과적으로는 여기 상단을 뚫지 못하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 위에 이동평균선들도 다 상승을 막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역배열이 된다면은 좀 하락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거를 패턴을 깨려면은 여기를 이제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세는 하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딱히 뭐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지수는 주봉도 완전히 지금 파동 쪽으로 완전 꺾여 있고, 여기 5위평, 12평, 그 다음에 뭐 22평, 아직까지 22평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음봉이 지속된다면은 요 새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 62평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야 되고, 여기 일봉도 마찬가지고, 4시간봉 4시간봉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막고 있어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 그게 높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추세를 상승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 이탈했고, 요것도 이제 추세적으로는 중요한 라인,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주봉의 62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최대 열어두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뭐 크게 외바닥, 뭐 쌍바닥을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주봉의 20, 여기 채널의 하단까지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또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더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야겠죠. 이제 월봉 패턴을 보면은, 근데 월봉에서는 그렇게 나오기가 조금 힘든 게, 이게 되게 정배열도 굉장히 센 에너지고, 막내만 꺾이고 둘째는 약간 아리까리한 모습인데 큰 형이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서,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툭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얘 확 꺾이고 얘도 이제 확 꺾이고 얘도 이렇게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여기서 딱 외바닥 이렇게 턴해가지고 어떤 반등이 좀 강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추세 완전히 하락으로 꺾여버려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확 꺾여가지고 막 이런 데까지도 막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음, 그렇게 되기보다는 적당성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턴해주는, 내려오다가 턴해주는, 얘는 이런 식으로 가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RSI도 앞전의 에너지보다 얘가 더 넓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가능성, 그런 거를 좀 열어두고 있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6천까지도 진짜 코앞까지 왔는데 결국은 찍으려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와, 참 코스피 지수 분석하는 게 요즘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럼에도 여전히 상방 배팅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뭐 이게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참, 야, 이게 일단은 꺾이는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 내려왔어요. 1억 700만 원을 결국 찍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9,300만 원 언저리, 그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고, 이 하단 라인까지도 열린다. 거기가 이제 여기 이전 저점 그 구간인데,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제 깰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열어놔야 되고, 왜냐면은 나스닥 선물지수를 추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과거 쌍봉 맞았던 요 자리까지도 8,250만원 정도까지도 열어두면서 요 안에서 이제 242평과 거의 맞물리는
만약에 깨진다면은 이런 데선 좀 배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확률적으로는 뭐 지지받을 확률이 아이고 지지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앞전 저점을 그래서 경우의 수적으로는 이제 9,300만 원대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저항 맞고 이렇게 했다가 바닥 잡아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투 이탈해서 이런 데 찍고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그 정도를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올라가던 조금 더 내렸다가 올라가더라도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도 이제 한 번 더 눌렸다가 가는 흐름 아니면은 이렇게 했다가 가는 흐름 그 정도 거의 뭐 바닥 근처는 다 오지 않았나 싶은 모습이고 일봉 파동 보면 아직 하락 에너지가 남아있고 주봉에서도 하락 에너지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봉 에너지 파동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뭐 현금이 있다 라고 하면은 30%에서 40%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어떤 매수를 받아보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잔여 현금이 있는데 그거를 몰빵한다? 내려왔다고 해서 몰빵한다? 그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요 이제 60과 22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게 되면 이제 살려가지고 다시 22평 안쪽으로 들어오고 62평 쭉 내려올 거고 그러면 이제 62평까지 맞닥뜨리는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런 구간이 이제 이런 매물대가 되겠죠. 떨어진다 하면은 그런 거 확인됐을 때 눌림 매수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는 게 좋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돌파해서 1억 700만 원을 찍건 근데 만약에 이게 캔들이 툭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찍어줘도 8,900만 원 근데 그것도 조금 부족하고 1차적인 안심 모드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돌파를 해서 여기 내려오는 추세라도 확인을 하는 게 그나마 좀 2차 안심 모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앞전 매물대 여기 앞전 단기 매물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최소 중심 그러니까 1억 근처를 찍지 않는 이상 이게 툭하고 또 빠졌을 때 너무 많은 비중을 싣게 되면은 또 어떤 리스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9,300만 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배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씩 사모으는 거는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뭐 비슷하죠. 이더리움도 비슷하고 이더리움 거의 뭐 여기 앞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깰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기 매물대 단기 매물대 그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렸던 여기는 깨기가 힘들겠죠.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그 8,900만 원을 깨는 자리가 될 거고 리플도 뭐 알트코인들은 뭐 안 봐도 비트코인을 추종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 잡고 알트코인들 매매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을 때 무조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 뭐 기존에 잡고 있던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현금이 있다면은 그 현금은 최소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뭐 체인링크, 수이 뭐 이런 것들 최소 한 10조 정도 근처 되는 종목들 10조 이상 도지코인 그런 것들도 그렇게 포트를 꾸려 가시는 게 좋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 종목을 너무 많이 펼치지 말고 좀 좁게 세 종목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좀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주식 개별 종목 잠시 보면 자 주식창을 켰고 야 레버리지가 10만원 그 다음에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저는 그 예전에 영상에서 여기서 부비적거리면은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조금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못 붙었어요. 그때 그 상이 좀 있어가지고
장례식장 가느라고 이걸 아예 못 봤었어가지고 만약에 봤다면 이런 데도 좀 추격 매수를 붙었을 텐데 그걸 놓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분할 매수 요렇게 깔아서 조금 추격 매수를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요렇게 분할 매수 살짝 깔 생각입니다. 그냥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 막 추격 매수를 적극적으로 붙을 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런 추세를 그어놓고 이런 데까지는 좀 이렇게 분할로서 추격을 붙는 게 분할 추격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상단에서 어떤 추격을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무리 많아봤자 50%를 넘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는 한 3-4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추격을 분할 추격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극적인 분할 추격은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쌍봉 관점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쌍봉 관점이 나오는 척해도 여기를 이탈 안 할 가능성 16,200원을 이탈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만약에 이런 데까지 정말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을 것 같고, 그때 손절 라인은 여기로 정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절대 다 손절은 없고 부분 손절, 부분 손절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분할 매수 쭉 깔아놓으면 되겠다. 11,700원까지 저는 계속 데일리로 분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비중은 30%. 중국에 투자할 그 비중의 30%.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원금이 1억이야. 난 중국에 3천만 원을 할당할 거야.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그 1,000만 원 정도만 깔아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 여전히 못하고요. 오늘 하이닉스, 아이고 또 밥을 먹어야 돼서 잠시 멈췄다가 잠깐만 이거를, 하이닉스 100만 원을 찍었네요. 조금 맞을까? 이렇게만 해놓고 잠시. 자, 하이닉스도 100만 원을 찍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여기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확실히 이제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마감을 했으면은 조금 더 올라갈 뭐 그런 레인지는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뭐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하면 좀 괜찮은 패턴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네이버도 뭐 많이 안 올라가긴 했는데 빠지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에너지가 좀 더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다 설명드렸던 것들이어서. 에코프로는 하지 마세요. 좀 그래요. NG에너지 솔루션, 얘도 만약에 그냥 할 거면은 지금은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들어 올려준 에너지가 나왔다 그럼 여기까지 분할 매수. 근데 그게 아니면은 천천히. 요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안 올라간 종목들이 뭐 순환매 돌 거고, 적은 비중으로 이제 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